불만거리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13라운드 경기가 펼쳐질 텐데 먼저 오늘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경기를 살펴보기 전에 현재까지의 팀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K리그 동안 팀 순위 보여주시죠. 네. 지난 라운드에서 전북에게 극적인 무승부를 거둔 대전이 선두를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13경기를 치르고 승점 27점. 전북은 12경기를 치르고 승점 22점으로 2위. 울산은 클럽 월드컵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좀 경기를 많이 치르고 있죠. 14경기를 치렀는데 승점 21점으로 3위고요. 김천이 승점 20점, 광주가 승점 19점, 강원이 승점 17점으로 4, 5, 6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7위 안양이 승점 16점, 8위 포항도 승점 16점. 9위 서울,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정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6경기에서 2무 4패인가 그럴 거예요. 14점. 제주가 11점, 수원FC 11점, 대구 10점. 제주는 지금 강등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린이날 연휴까지 경기를 펼치면서 여러모로 많은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이 약간은 있지만 결국에는 안 좋은 팀들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가 총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몽이랜드님께서 슈퍼챗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몇몇 팀들을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하고서 앞으로 펼쳐질 경기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 얘기부터 해보죠. 서울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우리 제이 어떡하나요? 요즘 별 관심이 없어. 그래요? 왜 또 갑자기 또 마음이 식었어? 아니 올해 좀 그랬는데 네. 근데 아무튼 FC 서울은 뭐 사실 좀 예견됐던 일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이 말은 원래 일어나기 전에 해야 멋있는 거고 지금 와서 하면은 결과론인데 네, 결과론이긴 하지만 사실 불안 요소가 원래 있었던 팀이었고 그게 드러난 거죠. 뭐 스트라이커 영입이 좀 불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선수가 아닌 좀 애매한 선수가 왔다. 네. 그 다음에 중원 조합을 사실 지난 시즌 완벽하게 찾지 못한 채로 이번 시즌에 왔는데 정승원 선수가 뭐 부상으로 좀 빠진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완벽하게 가동되지 못했던 부분. 문선민 선수 뭐 굉장히 좋은 영입인 건 맞고 그렇지만 선발감이 아니고 지금 교체로 주로 쓰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풀타임으로 한쪽 측면을 맡아줄 선수가 누구냐? 그 윌리안이랑 그 누구죠? 루카스 선수를 번갈아 쓰면 꼭 선발 선수는 별로고 45분에 교체한 선수만 잘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등 뭐 사실 측면 중앙 앞 뒤 어딜 봐도 센터백 말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포지션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슈퍼챗 보내주신 몽이랜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대전 황선홍 감독의 전술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술이라는 게 사실 결과를 내면은 좋은 전술 아닌가요? 뭐 그렇죠.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의 전술이 뭐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경기를 지배하고 뭐 밑에서부터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그런 이제 성향의 축구는 아니지만 팀이 갖고 있는 스쿼드의 방향성을 좀 잘 살리고 있는 전술을 하고 있죠. 강인한 센터백들을 중심으로 하고 미들진에는 이제 수비 밸런스보다는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대수 배치해가지고 주민규라든가 김인균 뭐 이런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것. 뭐 저는 그걸 잘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괜찮은 전술로 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서울 말고 짚어보고 싶은 팀 어떤 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짚어야 될 팀 아까 제주는 저희가 얘기드렸고 대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가 5월 3일에 제주를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7연패, 연패가 7연패 중이었었는데요. 이제 팀 최다 연패인 8연패로 가지 않고 딱 거기서 멈췄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이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승점 6점짜리일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결국 제주전과 수원 FC전의 가장 큰 차이 세징야가 있으면 이기고 세징야가 없으면 지는 상황. 근데 세징야 선수가 지금 약간 그 제주전 때 상대 선수가 워낙 거칠게 다루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얻은 충격으로 좀 무릎 쪽을 통증이 있어가지고 한 3-4경기 못 나올 것 같다고 하거든요. 3-4경기예요? 한 3경기 정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뭐 11월 복귀설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아니군요. 터무니없는 소리가 나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세징야 없이 어떻게 대구가 5월을 버틸 것인가. 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몽이랜드님께서 감사합니다. 5,000원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이 됐나 보군요. 네, 소호정 기자의 답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안양과 서울의 대결이었거든요. 드디어 마침내 안양이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였어요. 네. 저는 네. 뭐 20 그거. 네. 안양 구단에서 네. 경기 전에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교토식 화법, 예. 자근자근 돌려가지고 위트 있는. 위트 있게 네. 위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라고 썼냐면 웰컴 21년 만에 안양을 방문한 FC 서울 구단 및 선수단. 네. 이거 완전히 돌려가기. 제가 그래가지고 김정용 기자한테 FC 안양 프런트 안에 충청도 출신 분이 계신 것 같다. 아유 무려 21년 만에 여기를 기어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뭐 선제골도 굉장히 멋지게 요즘 FC 안양의 새로운 또 무기죠. 토마스 선수가 후방에서 그쵸. 찔러준 아주 날카로운 패스를 네. 마테우스가 딱 마무리까지 했는데 뭐 서울도 반격에 나서서 코너킥 상황에서 문서민 선수가 헤더 넣으면서 1대1로 끝나긴 했는데 저는 안양이 최근에 뭐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뭐 매번 이 팀이 매 경기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의 팀은 아닌데 이길 경기 딱딱 이겨가고 뭐 질 것 같은 경기들 비기면서 승점 채워가면서 지금 한 6위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양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서울 팬들은 약간 그 경기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치밀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김규동 감독이 경기를 못 이기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6경기째 못 이기고 있는데 경기 끝나고 이제 내용은 괜찮다. 우리의 방향성도 좋다. 결과가 안 나올 뿐. 근데 팬들은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결과를 못 내니까 문제죠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일단은 뭐 진짜 승과 패밖에 없었던 뭐 소위 말하는 남자 축구 하고 있었던 안양인데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서울 만나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또 혹시 짚어볼 만한 팀 얘기하고 싶은 팀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전북의 흐름. 그렇죠. 네. 전진우가 정말 이 대전과의 경기에서 사실 전진우의 경기 내용은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야, 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주목해주니까 전진우가 원래 알던 전진우로 돌아왔네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같이 딱 선제골 장면에서는 뒤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득점을 해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성명학은 네. 실존한다. 성명학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전북이 그 야금야금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득점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득점도 되는 팀이고 그리고 뭐 이 앞서서 이제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 가가지고 또 송민규의 선제골 이후 마지막에 한 30분 가량을 우주 방어로 틀어 막으면서 또 그 1대0을 지키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포익 감독의 축구도 황선홍 감독의 축구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재미있고 세련되고 막 뒤에서 뭐 이렇게 포지셔닝하면서 서로 스위칭하고 막 현란한 그런 축구는 아니지만 그냥 기본을 잘 따라가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축구의 틀을 잘 짜놓은 것 같아서 전북 대전전을 그렇게 마지막에 실점하면서 놓친 거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 한 3년간의 부진했던 흐름과는 완전히 이제 탈출한 것 같습니다. 사우디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첫 업무 중에 하나로 전북에 연락해서 저 전진우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연락했더니 몇 주 기다리라든가 한참 밀려 뭐 정확히 얘기도 안 해요. 한참 밀려 있다. 아무튼 요즘에 경기 많아가지고 네. 너보다 앞에 신청한 사람들도 하나도 못했다. 네. 한참 밀려 있다고 그래서 일단 대기만 걸어놨습니다. 대기 번호표 이제 맛집 대기표 받아 놓듯이 네. 대기만 걸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11라운드, 12라운드 경기 결과를 토대로 두 분께서 내 맘대로 뽑아보는 주관적인 MVP 선정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서우정 기자는 이번 11, 12라운드 주간 MVP 어떤 선수를 꼽고 싶으세요? 네, 저는 울산의 수호신 빛 조현우 선수를 다시 선정을 한번. 했는데요. 네. 그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 항상 동해안 더비는 K리그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매치 중에 하나인데 이 경기를 제가 이제 애를 데리고 현장에서 보기도 했지만 네. 경기 막바지에 이제 승부가 갈릴 뻔했어요. 울산이 이제 페널티킥을 허용을 하면서 그것도 루빅손 선수의 핸드볼로 인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사실 그게 이제 포항이 성공시키면은 그냥 성공과 함께 경기 종료 삑 하고 끝나는 딱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 상황인데 조현우 선수가 이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일단
울산 벤치까지 쪼르르 와가지고 골키퍼 코치하고 한 1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1분 정도. 골키퍼 코치가 아마 그 키커로 나오는 준익료 선수의 습관이나 주로 애용하는 코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한 자료 같은 거를 조현우 선수 준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 장면을 모두 추측을 했고, 돌아가고 나서도 조현우 선수가 그 전문 용어 겐세이를 굉장히 놓더라고요. 막 열이 뛰고 저리 뛰고 막 뭐 준익료 앞에 가가지고도 뭐 공도 만지고 오고 준익료하고 낙수도 하고 오고 막 그러더니 약간 뭐 심리전을 흔들었는지, 물론 제가 볼 때 최악은 준익료가 어이없게 차긴 했어요. 근데 준익료 이 선수가 보면은 작년에 충남 아산에 뛸 때 페널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날도 좀 뭐 준익료 본인에게 맡겨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찬 것을 조현우 선수 딱 확실하게 막아주면서, 거기서 졌다고 하면은 최근에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응원을 하고 있는 울산 팬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솟아가지고 홈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건데, 조현우 선수 최악의 상황을 막아줬다. 우리 딸에게 어떤 충격적인 하드코어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다.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폭죽은 견뎠지만 그렇죠. 끝날 때 막 팬들이 막 난동 부리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만약에 물병이라도 집어 던지면 우리 애가 그걸 보고서 저 따님이 그럼 자기도 던질 거 아니에요, 우리 애도. 그죠, 배우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현우 선수를 MVP로 뽑았습니다. 내 맘대로 MVP는 조현우 선수였고요. 김정용 기자는요? 저도 이제 직접 본 사람으로 해왔는데, 제가 이제 사우디 갔다 오다 보니까 직접 본 사람이 사우디에서 본 사람밖에 없습니다. 해도 되냐? 그랬더니 작가님이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전 정성용 선수로 해봤고요. 정성용 선수가 이제 아직도 그 얘기를 가와사키 프론탈레라는 이제 일본 팀에서 한 10년째 뛰고 있습니다. 10년 차예요. K리그를 떠난 지 10년 차가 됐는데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레전드입니다.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무관이었어요. 무관. 그 전력이 괜찮지만 완전 무관이었는데, 정성용 선수가 간 다음 해에 우승하기 시작해서 그 뒤로 J리그 4회를 비롯해서 우승을 10개를 했고, 이번에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동아시아의 마지막 자존심 결승 진출을 했죠. 그렇죠. 물론 정성용 선수는 이번 시즌에는 풀타임 주전은 아니고 약간 경기 수가 적은 로테이션 멤버로서 이번 ACL 엘리트에서는 이제 벤치 멤버이긴 했습니다만, 저런 베테랑 레전드 벤치 멤버가 해야 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프 타임이나 경기 끝날 때마다 나와가지고 잘했어 야마구치 막 이러면서 막 물 주고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저를 비롯한 한국 취재진들의 그 어떤 취재 응대를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믹스존에서도 막 꼬박꼬박 다 하고 가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뭐 계속 인터뷰하고 하자고 다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해줘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너무 길지만 저 팀이 그러니까 무관이었는데 정성용이 온 뒤에 10년 만에 상당히 경쟁력이 이제 유지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J리그 1에서는 그렇게 최강 팀은 아니에요. 근데 ACL을 나와서 결승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국제 경쟁력이 쭉 유지되는 팀으로 가는 그런 단계별 성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기사로 써가지고 뭐 다 말씀드리기 좀 길지만 기사를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K리그에 좀 교훈도 줄 수 있고 좋은 얘기 많이 해줬고요. 제가 이제 정성 선수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지금 주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이제 85년생이니까 40살이죠. 40이거든요. 이번 시즌 이후에는 가와사키가 아닌 다른 팀을 모색할 수 있다. K리그 복귀? 그러니까 그 혹시 뭐 원하는 K리그 팀 있으시면 지금부터 타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타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친정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뭐 포항, 성남, 수원 이렇게 있는데, 뭐 그 팀들은 다 골키퍼가 다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모르죠. 뭐 백이종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남. 정성용 선수가 성남이 최근에 레전드들의 기환이 약간 컨셉인데. 뭐 단장이라든지 아무튼 뭐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딱 내 맘대로 MVP에 딱 맞는 취지의 정성용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님이 정성용 말고 그 어린 한국 골키퍼 유망주 이근영 골키퍼 인터뷰하셨나요? 이근영 골키퍼는 이제 정성용의 후계자, 정성용으로 재미를 많이 봤으니까 후계자로 생각해서 고졸 골키퍼를 올해 가와사키가 데려왔어요. 근데 이근영 선수는 올 때부터 달고 있었던 부상 때문에 아직 가와사키에서 1군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승전, 그러니까 ACL 엘리트가 열리는 사우디 제다에 안 와 있었어요. 근데 가와사키가 저는 이건 좀 괜찮은 면이라고 보는 게, 결승에 진출하니까
우승을 하든 못하든 본국에서 훈련 중이거나 이제 부상 치료 중인 선수들 다 불렀군요. 그리고 굳이 안 필요해서 안 될 것 같던 스태프들까지 최대한 불러서 이 사우디에서 열리는 결승 현장이라는 걸 니들도 보고 느껴라. 앞으로 너희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 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건 선수를 만난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운영은 또 구단의 미래를 본다는 면에서 우리가 또 참고할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강 통과했으니까 돈이 좀 생겼거든. 그렇죠. 준우승 네. 보너스 하면 그러니까요. 한 20몇 억 그럼요. 그러니까요. 예. 그 중에 일부를 쓴 거죠. 일부. 네.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펼쳐질 K리그 1 13라운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토요일날 3경기가 펼쳐집니다. 보여주시죠. 자, 포항과 수원, 대전과 서울, 그리고 안양과 대구가 만나네요. 어떤 경기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안양과 대구의 경기. 약간 최근에 안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잘 나갈 때 대구 생각이 난다. 확실한 플랜 A를 갖고 강팀들을 조지는 모습. 예. 그리고 최전방에는 그 에드가를 연상시키는 못다. 예, 뚝배기 못다가 있고 그 밑에 또 테크니샤 마테우스나 이런 선수들이 있는 모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느껴지고 하는데 대구도 사실은 빨리 다시 승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양 원정 가서 대구도 좀 승점을 딸 수 있는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날지 궁금합니다. 네. 대전과 서울의 경기도 재밌어 보이네요. 네, 빅매치죠. 뭐 축구 수도라고 이제 자칭하는 도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스포츠 수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대전, 그냥 수도 서울, 뭐 빅매치이고 서울이 어느 순위에 있던 이건 빅매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을 가장 인정하지 않는 팬들이 FC 서울 팬들인데. 아, 그래요? 뭐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왜냐면 과거 FC 서울 감독을 할 때 중도에 와서는 우승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점점 성적이 이제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스마르나 이런 대한 팀의 외국인 그 예비 레전드들과의 갈등도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 서울 팬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대전 팬들은 지금 황선홍 감독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또 황선홍과 김기동 감독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일요일에도 3경기가 역시 펼쳐집니다. 제주와 울산, 강원과 김천, 광주와 전북. 여기는 아무래도 일단 광주 전북이 가장 먼저 눈에 띄긴 띄네요. 저 경기는 제가 이제 중계사에 추천을 드리기를 감독캠을 설치를 해놨어요. 두 감독 다 최근에 보면 리액션이 엄청난 감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묘미가 굉장히 있는 경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정효 감독이 전북 감독 후보에 있다가 포획 감독한테 밀려가지고 그렇죠. 광주에 잔류를 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이정효 감독이 올해 목표 중에 하나 전북보다 잘하는 것. 타도 전북. 전북에게 지지 않는 것. 이번 경기를 유독 몰래도 많이 하지만 더욱 분석하고 더욱 준비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지금 약간 리그가 보면은 포획 감독을 이제 제어를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타 팀들이 광주가 만약에 포획을 잡는 방법을 또 알려준다 이러면은 또 이정효 감독의 가치가 오우성 선수와의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떨어지는 분위기였지만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 물론 이런 스타일의 감독한테 뭐 이정 감독이 원래 약하긴 합니다만 뭐 더욱더 준비해 온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주는 지난 몇 경기 동안 그 연속 원정이 있다가 연속 원정이 있으면 연속 홈이 있잖아요. 그런 스위치되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까먹은 승점을 지금 복구한다라는 흐름이었어야 원래는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더욱더 이제 팬들이 반발이 심한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울산이든 누구든 그래서 연속 홈인데 바닷바람 맞으면서 니네 뭐 뛰어봤어? 뭐 1년에 2번밖에 안 하지 우리 맨날 해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홈터스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경기 얘기 나온 김에 그 전진우가 잘하는 이유가 뭔가요라고 네이버 치직에서 개골대 해체나 해라. 왜 이렇게 좋아해? 요즘에 롯데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분은 롯데 팬입니다. 그렇죠. 카드 자이아까지. 그렇죠. 전진우 잘하는 이유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우정 기자가 명료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는데 스타일 바꿨어요. 전진우 선수 이전처럼 그렇게 드리블 오래 안 하는 선수고 본인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힘을 비축해 놓는다. 박스 부근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꾼 부분, 그게 굉장히 잘 이제 먹힌 것 같고 또 김두현 감독, 포획 감독 두 감독이 공히 그런 스타일을 전진우 선수 때 요구한 부분, 이제 지도자 운도 좋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올 시즌이 정말 전진우 선수에게 잊을 수 없는
커리어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과 김천의 경기인데 춘천에서 열리네요. 이게 좀 저는 경기 외적으로 딴 게 더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뭐 춘천에 또 열리는 경기인데 다시 한번 걸개가 걸리거나, 그러니까요. 그 또 약간 그분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들이 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원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하고, 김천이 지난 경기, 김천이 요즘에 보면은 잘하는 경기는 엄청 잘하고 못하는 경기는 그냥 탁 막혀가지고 지거든요. 근데 강원이 보면 최근에 또 이 정규 감독이 뭔가에 득도를 했는지 굉장히 좀 작년에 수석 코치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이기는 방식을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뭐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즌 한 초반 두 경기 반짝 확 잘했다가 그 뒤로 이제 벤치로 물러났던 이지호 선수도 이제 최근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바로 지난 라운드 베스트 라운드 MVP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강원은 신민아라는 센터백, 20살 센터백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달 영플레이어죠. 이 선수가 최근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약간 김민재 선수의 데뷔 시즌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들이라면 이 신민아라는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 K리그 2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리그 2 판도와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K리그 2 현재 순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표는 김정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인천이 역시나 이제 압도적인 체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상위권이 K리그 2는 매년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적은 승점 차로 각 축전이었는데 지금 인천이 조금 치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2위 서울 이랜드와 승점 5점 차로 벌렸습니다. 그 서울 이랜드부터는 이제 승점 차가 좀 적고요. 2위 서울 이랜드, 3위 전남, 4위 수원, 5위 부산까지가 이제 상위권에서 선두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뒤로 6위 성남, 7위 부천, 8위 충북 청주, 9위 충남 아산 순이고요. 좀 하위권에는 이제 10위 경남, 11위 화선, 12위 김포, 13위 안산, 최하위에는 아직까지 1승 9패에 머물러 있는 천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인천이 뭐 시즌 전 예측처럼 사실상 뭐 생태 교란종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1위를 계속해서 수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2위부터 한 7위, 2위부터 6위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촘촘하게 박혀 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이번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 안에서의 순위 요동이 또 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연승 체제에 누군가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2위 그룹들이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2위 그룹들이 지금 계속 물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인천의 호적수가 될 거라 생각했던 수원이 좀 연승 흐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는 충북 청주 원정을 갔다가 거의 질 뻔한 경기를 가까스로 비기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여기도 수원 팬들이 점점 변상환 감독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깎이고 있는데. 뭔가 이제 인천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팀들이 필요한데, 이번 주에는 충남 아산이 홈에서 인천을 상대하거든요. 충남 아산이 과연 인천의 5연승을 멈추게 할지, 아니면 인천이 6연승으로 그냥 더 치고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뭐 작년 소환 삼성부터 K리그 2는 늪 같은 데다 체급이고 뭐고 한 번 그 늪에 빠지면 그냥 막 뒤엉켜 싸우는 거지 뭐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체급으로 안 되는 늪에 빠지는 걸 막는 방법은 더 높은 체급입니다. 인천은 더 높은 체급이고, 제가 이번에 사우디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그 사우디 팀들이 그 엄청난 선수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바로우 선수가 전북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갔다가 인천 오는 과정에서 사우디 아라을리를 거쳤어요. 아라을리 이번에 아챔 우승팀인데 네. 그 정도의 선수단을 2부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일정 짚으면서 주목해 볼 만한 경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토요일 경기 4경기가 펼쳐집니다. 김포와 화성, 경남과 부천, 아산과 인천, 서울 이랜드와 안산입니다. 어떤 경기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중계를 간 경남과 부천의 경기. 부천이 되게 초반 흐름이 좋았는데, 그쵸. 최근 한 3경기 정도 못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은 계속 나오는데 뭔가 부천답지 않게 지키는 축구에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경남을 상대로 부천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탈 것인가, 아니면은 홈에서 어쨌든 좋은 흐름을 이어는 가고 있는 경남이 부천을 꺾고 좀 이제 저기 중위권을 추격을 할 것인가, 여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5월 11일 일요일에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세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성남, 충북, 청주와 부산, 그리고 수원과 천안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남이 드디어 홈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길었죠. 개막 후 지금 벌써 이제 세 달이 지나서 이번이 이제 11라운드인데. 네. 홈에서 그 기다린 만큼 보람이 좀 있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상현 감독이 이제 홈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최하위 천안을 상대로는 정말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팬들이 좀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